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복음의 불모지였던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됐습니다. 30년 전 의료 선교로 시작된 감리교회 몽골 선교는 오늘날 28개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목회자가 배출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가 지난 33년 동안의 사역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팀 사역의 중요성과 더불어 선교 전반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 전환을 강조한 강대흥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오래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신도시에 편입돼 예배당을 신축하다 코로나 등으로 해체 위기를 겪었던 인천 영종도 리단시티 교회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몽골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30년 전부터 몽골에서 의료 선교를 비롯한 다양한 선교를 위해 힘써오고 있는데요. 몽골 선교 30주년이 지난 지금 28개 교회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리교 파송 몽골 선교사들과 몽골 목회자들이 함께 몽골어 찬양을 부릅니다. 샘물같이 솟아오른 주님의 사랑이 바다가 돼 삶을 품으신다는 고백입니다. 감리교 몽골 선교는 지난 1994년 몽골 연세 친선병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전의철 장로가 몽골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펼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천중앙감리교회 파송을 받은 전의철 장로는 당시 63세 인생의 후반전을 의료 선교에 헌신했고 1996년 광림교회 여선교회 파송을 받은 팽청자 선교사가 의료 선교 동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면서 감리교 몽골 선교가 태동했습니다. 140년 전 선교사들이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에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국내 선교 초기 모습과 비슷합니다. 30년이 흐른 현재 몽골에 28개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4년 첫 몽골 감리교 목사 안수식을 시작으로 18명의 현지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몽골 감리교 교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교리와 장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몽골 감리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한 믿음과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앞으로 몽골의 미래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였으면 소망입니다.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대학인 후레대와 초중고 미션스쿨 후레톨가가 세워졌고 2003년에는 몽골 감리교 신학교 MTBC가 설립돼 명실상부한 몽골 감리교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짧은 기간 몽골 감리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감리교 몽골 선교회와 몽골 미션 그리고 현지 몽골 감리교 선교사회가 복음으로 연합하고 국내 50여 개 교회가 지속적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열매를 받아 주소서.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넘쳐 몽골 대지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몽골 미션 회장 최이우 원로 목사는 몽골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 설교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몽골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어지기를 기도한다며 30년 동안 생명을 다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이 설교가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몽골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몽골 감리교 선교사회는 선교 초기
의료 선교와 교회 개척 사역에 힘쓴 팽청자 선교사, 김여일 선교사, 몽골 선교회 회장 이인선 목사, 몽골 미션 최이우 올로 목사, 몽골 선교회 초대 회장 이승호 올로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몽골 감리교회 역량이 강화돼 아시아 다른 나라 교회들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최근 한 기독 출판사가 한국 선교사들의 삶을 소개하는 복음에 빚진 선교사 열전 시리즈를 펴내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근엔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는데요. 강대흥 선교사는 평생 펼쳐온 선교 사역을 소개하면서 팀 사역의 중요성과 한국교회 선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33년간 태국 선교에 헌신한 강대흥 선교사. 한인 세계선교사회 사무총장과 회장, GMS 사무총장 등을 거쳐 지금은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으로서 건강한 한국교회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강대흥 선교사가 지난 선교 일생을 돌아보며 가장 강조하는 한국교회 선교 방향은 바로 팀 사역입니다. 강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는 대개 독립적인 사역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 현지인이나 현지 교단 또는 동료 선교사와 팀을 이뤄 사역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사역은 선교사 본인은 물론 사역의 내용 면에서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3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팀을 이뤄 동역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후배 간 연수와 은사에 맞게끔 역할을 분배하고 선교지 정보를 가감없이 공유하며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유기적인 선교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인포메이션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생기면은 선교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저녁에는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많이 섞어야 돼요, 삶을. 재정도 섞고 삶도 섞고 사역도 섞고 그러면서 또 자기 주관하는 사역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고 재정이 부족하면 협력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강대흥 선교사는 팀 사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선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 교육 문제를 비롯해 신임 선교사들의 적응 문제, 안식년 공백 문제, 전략적 선교지 배치 문제, 은퇴 이후 이양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강 선교사가 몸담았던 선교팀은 선교사 자녀 기숙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불필요한 부동산 구매 없이 현지 교회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강 선교사가 은퇴한 이후에도 팀 사역 시스템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자녀 교육인데 그 자녀 교육을 그러니까 도시에 있게 되니까 어쨌든 전략적인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갖고 오는 거를 팀 사역이 있으면은 팀 사역자가 맡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친척들이 와서 자식들이 와서 그런 사역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양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팀 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인식도 변화돼야 합니다. 파송 교회들과 성도들이 교회 개척과 선교센터 설립 등 가시적인 활동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평가하고 후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팀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강 선교사는 건강한 선교의 기준은 현지인들과 현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러고 평신도들도 선교사가 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현지 문화에 놓고 현지에 놓고 같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좋겠다. 현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지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편 강대흥 선교사는 기독교의 중심이 비서구로 이동한 오늘날 더 이상 돈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서구 선교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며 현지인 중심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전환에 한국교회가 앞장서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래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미단시티 교회는 신도시에 편입돼 예배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와 높아진 금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거액의 빚을 안고 목회를 시작하는 박현성 목사의 이야기,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미단시티, 인천공항의 관문인 영종대교를 지나면 바로 옆에 보이는 지역입니다. 미단시티 교회는 이 지역 유일한 성결교회로 지난해 9월 소천한 조경수 목사가 담임하던 교회입니다. 조경수 목사는 영종도의 미단시티가 조성되기 전부터 금산리라는 지역 명칭을 따라 금산 성결교회를 개척했고 27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교회가 있던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조경수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 이름을 새로운 지역 명칭을 적용해 미단시티 교회로 바꿨습니다. 금산 성결교회는 지정받은 종교부지에 새 예배당 건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떠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재정난이 발생했습니다. 종교부지를 매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평생 헌신적으로 목회해온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은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조경수 목사는 영종도에서 막노동을 하며 부족한 건축비를 충당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건축비로 인한 대출이 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 교회 운영비로 사용한 마이너스 통장을 더하면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은행 대출 이자는 2배로 급증했고 설상가상 막노동 일까지 끊겼습니다. 교인 역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면서 조경수 목사는 스트레스성 급성 신장염으로 지난해 9월 예배당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교회 공동체는 존폐 위기를 겪었습니다. 빚만 잔뜩 있는 교회에 오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예배당을 이단이나 다른 곳에 매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단시티 교회를 회복시켜보기로 나선 목회자는 고 조경수 목사의 사위인 박현석 목사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이제 오랫동안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게 저의 길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좀 마음의 어떤 확신이 있어서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박 목사가 부임한 뒤에도 건축으로 인한 문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골과 기초공사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나머지는 조경수 목사와 가족들이 하면서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서산 성결교회가 공사비를 지원하면서 비가 새는 곳의 보수공사만 간신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빚이 때때로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박현성 목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미단시티 교회로 부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불안에서 확신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점은 3040 가정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현성 목사 역시 진행 중인 보수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교회 간판도 달고 홈페이지도 개설해 좀 더 적극적으로 목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박현성 목사. 지금은 장인이 평생 헌신한 예배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향후 건강한 목회를 펼쳐 장인의 꿈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최근 장신 한마음 기도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기도의 밤에는 총학생회와 신대원 학우회, 교수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이 참여했습니다. 2회 장신 한마음 기도의 밤의 설교자로 나선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성령의 능력만이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신대는 매월 한마음 기도의 밤을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기도회는 5월 30일 한경직 기념 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봄을 맞아 정기회를 개최한 지역교계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가 개최한 청소년 찬양대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 부산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정희 회장은 이번 회기에도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을 잘 감당하고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정기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남부연회는 리점프 처치 전도 컨퍼런스가 3천여 명에게 전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도 컨퍼런스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3,600명 정도의 성도수가 증가하였고 결산도 한 16억 이상 증가하는 좋은 열매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전남 동부 지역 노회들이 봄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순천노회는 광양 중동교회에서 정기회를 열고 광양 송축교회 강종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노예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천노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수노회는 여수영광교회에서 정기회를 열고 여수 무선제일교회 박병태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그런 노회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보성노회도 정기회를 열고 신윤찬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주님께서 피로 값져 세우신 또 이렇게 노예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일신학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황순환 청주 서원경교회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 일신학원이 다른 일반 학교와는 다르게 차별성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학교가 되도록. 예장통합총회 충북 충청노회 학교법인인 일신학원은 일신여고와 일신여중이 속해 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중고등부연합회가 제2회 청소년 찬양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사 강습회, 또 각 지교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실시하고 있는 문학의 밤, 찬양의 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수 노회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번 찬양대회에선 여수노회 산하 8개 노회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독창과 중창, 합창으로 경연을 펼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